아침에 아내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점심때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놔. 평소처럼 웃으며 끊었던 통화였죠. 그런데 2시간 뒤 집에 돌아온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심정지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긴 슬픔에 빠졌습니다. 늘 건강하던 아내였기에 더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건 남 얘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 슬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수면 중 심정지 위험을 무려 70%나 줄이는 4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딱 이 4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지혜발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자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꼭 남겨두세요.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넘긴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 자세가 나이가 들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목과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숨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수면 중에는 몸이 깨어 있을 때처럼 즉각 반응하지 못합니다. 답답함을 느끼기도 전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쓰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잠든 사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자세가 나이가 들면서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등을 대고 자는 습관 하나로 심정지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걸요.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왼쪽으로 눕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도 막아주어 숨쉬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그냥 옆으로 눕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밤새 옆으로 눕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법을 썼습니다. 허리와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웠습니다. 척추가 편안하게 펴지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왼쪽으로 눕자.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숨길이 좁아져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는 노인은 정상인보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잠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위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왼쪽으로 눕기, 작은 베개 끼우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매일 다짐하기.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아내가 미처 고치지 못했던 그 습관을 여러분은 꼭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희 집에는 항상 따뜻한 음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커피, 점심 후에는 홍차, 저녁에는 녹차.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뱃살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녹차가 지방 분해에 좋다던데 식사하고 한 잔 마시면 좋대. 그 말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녁 식사 후면 꼭 녹차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하루에 이 녹차 한 잔이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겠어? 그때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카페인을 다루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걸, 젊었을 때처럼 금방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몸 안에서 카페인이 훨씬 오래 남아 심장과 신경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문제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과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녹차를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자주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요즘은 밤새 뒤척이는 것 같아. 깊게 못 자겠어.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녁 늦게 마신 녹차의 카페인이 아내의 몸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인은 몸을 깨우는 물질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몸이 민감해진 노년기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밤새 심장은 천천히 쉬어야 하는데 카페인이 남아 있으면 심장은 얕은 잠 속에서도 계속 뛰어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늦은 오후 이후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은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아내가 느꼈던 밤의 뒤척임, 아침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이 늦은 저녁에 녹차 한 잔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음료까지 모두 오후 2시 이후에는 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쉬웠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이 주는 위안이 참 컸으니까요. 하지만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는 부드럽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또는 캐모마일 차를 마셨습니다. 캐모마일은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지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더 깊게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는 더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저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이 들어간 것을 피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몸에 쌓이는 피로를 확연히 줄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도 나는 커피는 안 마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당신의 하루 속에 숨어 있는 카페인이 조용히 당신의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마시는 음료, 내가 먹는 간식 속에 카페인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밤에 깊은 잠이 돌아오고 심장은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다시 아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평소 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대. 몸에 노폐물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진다잖아. 그렇게 말하며 하루 종일 물을 챙겨 마셨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밤새 탈수되면 안 좋대. 잠들기 전에 수분을 채워놔야 한대.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물 한 잔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건강을 챙기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작은 한 컵이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60대가 넘으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물을 거르는 힘도 약해지고 방광도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밤중에 소변이 차면 몸이 깨어나 신호를 보냅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어나는 일이 점점 잦아집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잠결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다녀오면 다시 잘 수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면이 끊기면 심장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깨어날 때마다 혈압이 급격히 요동치고 심장은 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화장실에 가다 비틀거리는 걸 봤습니다. 어지럽네.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가 봐.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에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노인의 수가 매년 3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넘어진 후에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저 단순한 물 한 컵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꿨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한 모금만 입에 머금거나 입을 헹구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혹시 새벽에 일어나야 할 때를 대비해 침대 옆에는 작은 손전등을 두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무리하게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저는 매일 밤 물 한 컵의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수분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밤이 되면 몸을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로는 물, 수박, 오이, 멜론 같은 수분 많은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작은 주의 하나가 심장과 뇌를 조용히 쉬게 하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그냥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꼭 패턴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물 마시는 것은 좋지만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고 몸이 진정으로 쉬는 시간을 준비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아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경고를 오늘 저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저녁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 채널을 돌려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없나? 아내는 그렇게 웃으며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보내준 동영상을 보겠다며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워 보였기에 저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아내의 몸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잠들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TV 화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몸의 생체 리듬을 깨트립니다. 이 빛은 뇌에 아직 낮이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잠들기 위해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눈은 감고 있어도 뇌는 쉬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자려고 누워도 한참을 뒤척여.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이 얕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시간이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까지 인공빛을 쬐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밤에 화면을 오래 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결국 수면 중 심장이 완전히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잠깐 드라마 한 편 더 보고 손주 사진 몇 장 더 보고 그게 무슨 큰일이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결국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TV를 끕니다. 스마트폰도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가벼운 책을 읽습니다. 조명도 밝은 백색 등 대신 부드러운 노란빛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더 빨리 잠이 들었고 아침에는 더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그냥 뉴스 좀 보고 잘 뿐인데 손주가 보내준 영상 한두 개 보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잠들기 전 1시간, 2시간이 몸 전체의 회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밤 8시 이후에는 화면을 멀리하기. 스마트폰, TV, 태블릿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기. 조명을 부드럽게 낮추고 몸과 마음을 잠잘 준비로 이끄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심장을 지키고 당신의 아침을 바꿔줄 것입니다.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잠잘 때는 따뜻해야 해. 몸이 식으면 큰일 난대.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전기장판을 깔고 방 안 온도를 24도, 25도까지 올려두었습니다. 아내는 두툼한 이불 속에 파묻혀 이렇게 따뜻해야 푹 잘 수 있지라며 웃곤 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따뜻했던 밤들이 아내의 몸에는 조용한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추려 합니다. 이 체온 저하는 깊은 잠을 유도하고 심장과 뇌를 쉬게 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 온도가 높으면 몸은 체온을 낮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심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혈액은 점점 끈적끈적해집니다.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관 속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심장과 뇌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방 온도가 23도 이상인 곳에서 잠자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3%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따뜻해야 몸이 편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끔 새벽에 갑자기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몸이 더운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불을 조금 걷어주거나 방 온도를 살짝 낮추는 정도로 대응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몸은 쉬려고 하는데 환경은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심장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를 반복했고 혈압은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서 몸 안에서는 조용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지금 저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방 온도를 낮췄습니다. 잠잘 때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조금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이 온도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추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 온도를 낮추는 대신 포근한 이불을 덮고 체온을 유지하면 됩니다. 전기장판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발끝에만 따뜻한 담요를 살짝 얹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밤새 깊게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훨씬 부드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난 추위를 타니까 따뜻하게 자야 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아내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따뜻한 방 안에서 자는 것은 몸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진짜로 몸을 위해야 한다면 방 온도는 낮추고 몸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자기 전 방 안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맞추기. 전기장판 대신 이불로 체온을 유지하기. 밤새 몸이 진정으로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심장을 지키고
당신의 뇌를 보호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오늘 저는 당신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방이 아니라 따뜻한 내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든 사이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자세,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오후 늦게 카페인이 든 음료나 음식을 먹는 습관, 늦은 밤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잘못된 환경까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에도 깊게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아셨습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왼쪽으로 눕기, 저녁 수분 조절하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끊기, 잠자기 2시간 전 TV, 스마트폰 끄기, 방 온도를 조금만 낮추기. 이 중 단 하나라도 바꾸면 당신의 내일 아침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한 심장으로, 더 부드러운 숨결로, 더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은 조금만 더 몸을 아껴야 한다는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깨달음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 무사한 하루. 오늘 밤 그 작은 기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